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기신경치료학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테니스 엘보 질환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격이 급하시니까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분 현대의학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냐면 통증을 조절하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병원에서 치료하는 거. 여러분들이 아플 때 즉각적으로 통증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거 먼저 말씀드리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원인이 하나인 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인은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다. 다중성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말로만 치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컨텐츠 같은 데 보면은 팔꿈치에 좋은 치료법, 자가 치료법 해가지고 영상이 되게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분들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게 여러분들 팔을 현실적으로 좋아지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좋아진다는 건 뭐냐면, 현재 내가 아프고 그 다음에 그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하게 되면 치료하는 그날 많이 개선이 돼야지 되고요. 개선이 된 상태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야지 그게 좋은 치료예요. 그래서 통증을 조절하는 건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좀 꼭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유지입니다. 유지를 잘 못하세요.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한 5년 됐어, 3년 됐어, 1년 됐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요, 그 기간 내내 아프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유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 그 부분을 제가 학술적으로 한번 설명을 들어볼 거예요. 매우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만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좀 길지도 몰라요. 그거 좀 이해해 주시고. 자, 여러분들이 지루해 하실 것 같아서요. 우선 병원에서 실시하는 여러 가지 좋은 치료법 중에서 전기신경치료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전기신경치료는 여러분들의 통증을 억제하고 조절하고 유지시키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이미 아주 많은 환자분들이 치료를 받으셨고 큰 도움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좋은 치료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자분 처음 상태 한번 볼까요? 이분은 굉장히 만성이시고요. 팔을 많이 쓰시는 분이십니다. 주먹 꽉 잡으시고 손목 올려봐요. 손목만 힘 빡 주세요. 아프세요? 버티세요. 지금도 아파요? 네. 자, 지금 보시면 임팩트가 별로 없어 보이죠? 그렇게 많이 안 아파 보이죠? 이분은 셰프세요. 셰프신데 일은 할 만해요. 왜냐면 지금 이분의 질환의 과정을 보면은 회복기에 접어들어서 자꾸 반복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회복이 될 만하면 도로 아프고 회복이 될 만하면 도로 아프신 거라서 일은 할 만해요. 그 세게는 못 하셔도. 근데 하고 나면 아픈 거지. 그래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은 만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분 결과 먼저 보여드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정보를 애니메이션과 함께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써보시죠. 뻑뻑한 게 좀 남지 않습니까? 아니요, 많이 전체적으로 예, 많이 부드럽습니다.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너무 시시하죠? 제가 영상 말미에 중간 과정에서 피드백하는 게 있어요. 치료 한번 하고 어떠세요 물어보는 게 있는데, 그걸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이건 잠깐 끄고 그리고 애니메이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테니스 엘보 그러면 이 근육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제가, 여러분들은 공부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요거 저거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 근육, 요 놈이 문제입니다. 이 근육 얘기 드리기 전에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20평 아파트에 10명이 살면 복닥복닥거리죠. 부딪힘이 많죠. 하다못해 옛날에 오남매의 엄마 아빠 같이 한 방에서 잠을 자면 엄청 복닥거리겠죠. 근데 100평 아파트에 10명이 살아. 그러면 이게 복닥복닥 거릴까요? 아마, 그죠? 굉장히 여유롭죠? 지금 제가 예를 드리는 거는 관절 질환과 힘줄 질환과 매우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작은 관절에 비해서 근육이 많이 붙어 있으면은 작은 평수에 사람이 많이 사는 거하고 비슷해요. 부딪혀요. 자꾸 쿵탁쿵탁 거립니다. 이건 논문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큰 관절에 근육이 적게 붙어 있으면 그 부분은 부딪히는 통증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팔꿈치 질환 같은 경우에는 작은 평수인데 사람이 많이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팔꿈치 관절에 붙어 있는 가족들은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이것도 이 뒤쪽 부분의 근육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부딪히겠어요.
거기다가 왜 얘만 문제가 있다고 특히 유독 얘가 문제가 많이 생기냐면 방 한 칸에 살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옛날에. 근데 하필이면 문 바로 앞에 자리를 잡은 자녀가 있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나머지 가족들이 문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계속 그냥 걸리적거리겠죠. 바로 그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충돌이 유독 심하고 마찰이 유독 심하고 스트레스가 유독 심한 부위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테니스 엘보가 됩니다. 자, 이제 팔꿈치 관절과 가장 문제가 되는 근육만 남기고 나머지는 없애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을 갔을 때 어떤 분들은 테니스 엘보 팔꿈치에 염증이 생긴 거, 힘줄에 염증이 생긴 거라고 얘기를 듣기도 할 거고, 어떤 병원은 그냥 테니스 엘보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학술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여기 염증 반응 검사를 해보는 게 있습니다. 해보면 대다수의 테니스 엘보 환자분들은 염증이 없습니다. 아주 극소수에서 나타나죠. 지극히 초기에서 특별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염증 반응이 나타나요. 이게 PMN 테스트 혹은 림포사이트 테스트라고 하는데 그 검사 해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염증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증상이 테니스 엘보 증상이다. 그게 아마 여러분들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병은 어떤 염증성 질환이 아니고 힘줄이 딱딱해지는 건병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힘줄이 딱딱하니까 근육이 잡아당길 때마다 아픈 거지. 근데 그게 여러분들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얘가 원인이야. 얘가 원인이면 얘가 부드러워만 지면은 좋아지겠네?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 부분을 부드럽게 해주는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도 계속 아파요.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그 왜 그럴까요? 원인이 얘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제가 근육 전체를 열어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엔 얘가 문제가 와요. 근데 이 근육은 어떤 근육이냐면 요렇게 해주는 근육이거든요. 근데 여 뒤쪽에 보면은 이 근육이 있어요. 이 근육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는 근육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준다고요. 이 서로 영향을 줘요. 얘가 문제가 생기면 얘도 문제가 오겠지. 그럼 얘도 문제가 오겠지. 다 문제가 와 이렇게. 막 문제가 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적으로 손을 드는 게 불편해지겠죠. 그러면 들 때마다 아프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안 들게 되지 아프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그 얘기는 잠시 뒤에 하고 일단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냐면 처음에는 요거만 문제였는데 전체적으로 주변부 근육에 다 아파라고 느낄 수 만한 그런 요인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만 있어요? 아니에요. 팔꿈치가 아프니까 구부리고 피는 게 잘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위에 있는 근육도 긴장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심각하면 안쪽까지 해서 앞쪽까지 오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는데 아무튼 근육이라는 것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아예 처음에 문제가 됐던 이 부분을 빨리 해결을 못하고 오래 누적되다 보면 주변부 근육까지 다 문제가 생기고 전부 다 통증의 원인이 됩니다. 그럼 벌써 두 번째 원인이 나왔죠. 처음에 원인이 되는 근육의 힘줄의 문제라면 두 번째가 주변부 근육이 되는 거예요. 또 있어요. 제가 이제 근육을 한번 없애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자꾸 진행이 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그 관절을 감싸고 있는 막 캡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대 조직이에요. 캡슐은 막인데 얘는 관절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관절이 단단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얘가 변형이 와.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얘가 변형이 오게 되면 마치 어떻게 되냐면요. 관절이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조금만 힘쓰고 무리를 하게 되면요. 관절이 약간 무브먼트 이동을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 이동하는 그 성향이 있을 때 실제로 이동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부 근육에 더 많은 긴장이 되고 막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느낄 때 어떻게 느끼냐면 통증으로 느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벌써 세 번째 원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픈 원인의 세 번째가 되는 거죠. 또 있어요. 근데 제가 한번 이번에는 근육, 그다음 신경을 한번 얹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아프다고 느끼는 거는 이 신경의 기능이거든요. 신경은 몸의 상태를 체크해서 뇌에서 인지 그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반응하게 해주는 건데요. 이 팔꿈치 주변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예민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몸살 걸리면 피부만 스쳐도 아프잖아요. 그걸 예민하다라고 보는 거죠. 감각적으로는 그럴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워낙 아프니까 이 신경이 명령을 해요. 어떤 명령을 하냐면 야, 더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아파.
이게 뭐냐면 자동으로 동작을 제어합니다. 더 이상 하면 아프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나중에는 관절이 다 사용을 안 하고 계속 안 아픈 정도만 쓰다 보니까 관절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상당히 오랫동안 심하게 고생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 보면서 해보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어깨에 손이 이렇게 닿나 보세요. 이렇게. 안 닿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관절이 굳으신 거예요. 그거는 되게 힘들어요. 고생 많이 하실 겁니다. 치료 열심히 받으셔야 될 거고요. 그런 분들은 아픈 거 치료, 관절의 가동술 여러 가지를 다 같이 하셔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럼 벌써 신경까지 있죠. 그럼 벌써 몇 번이야? 네 번째 원인이 나왔어요. 이것만 있겠어요? 많아요,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그걸 공부하는 게 현대의학입니다. 그것도 그 부분을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몸을 빨리 좋아지게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바로 견주학계, 즉 정형외과 전문의가 대표가 되는 거고요. 그 외에 여러 과에서 다양하게 달려들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좋아지시기 위해서는요, 단순하게 이 근육 하나만 봐서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얘기 드리는 데는 들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죠. 그게 뭘까요? 그 바로 뭐냐면 스트레칭 한번 한다고 해서 확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마사지 한다고 좋아진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맞는 말이지. 그리고 또 마사지를 하건 스트레칭을 하건 아무래도 몸에 자극이 있으니까 통증이 좀 줄고 좀 가벼워지긴 합니다. 그러나 그게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고 굉장히 오랜 기간 투자를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통증을 줄이는 거는 현대의학으로 굉장히 쉽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유지가 어렵다 그랬죠. 그러니까 통증을 조절하는 부분은 병원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무슨 치료든 받으십시오. 받아서 빨리 통증을 억제하는 게 좋다. 중간 첨언 좀 해드리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고생해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고생하는 이유는 여러분 몸이 상태가 심각해서 오랫동안 고생하는 게 아니고요. 통증의 생리 때문에 그래요. 질환의 생리. 질환은 통증이 먼저 가라앉고 그 다음에 조직은 나중에 안정이 됩니다. 이분 아까 제가 그 비포와 애프터만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분 치료 도중이에요. 치료 도중에 이분이 뭐라 그러시는지 팔로우업한 과정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도 대부분의 테니스 엘보 환자분들이 이 치료를 받게 되면 이분하고 거의 똑같은 경험을 하게 돼요. 처음 치료한 결과인데요. 보겠습니다. 한번 주먹 쥐고 피고 한번 구부려보고 다 해봐봐요. 예, 많이 붙어졌어. 느낌이 좀 다르죠? 예, 예. 주먹 줘봐요. 아까 불편했던 그 정도 아시죠? 예. 가보죠. 하나 주먹 올려보시고 손목 올리시고 손목만 아니 손목만 그렇죠. 팔 내리시고 다시 손목 올려보세요. 오케이, 둘, 셋. 많이 좋아졌어요. 힘도 뭐 많이 들어가시는데 네. 자, 뭐 중간에 첫 치료하고 나서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그런 경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테니스 엘보 하나만 가지고 설명해도 몇 시간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분한테 제가 방금 뭘 했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약간 신경이 좀 예민하다 그랬잖아요. 이분 아픈 부위는 요 주변이에요. 근데 저는 이쪽에서 신경을 안정화시켜주는 치료를 했습니다. 이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기적인 자극으로 여러분 하지마비를 세웠습니다. 2018년 가을에 네이처지에 논문이 떴어요. 스위스에서 시작했고요. 현재는 일주일 만에 하지마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걸 트레이닝하고 있고 그걸 리서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단한 거죠. 예, 참고로 저희 학회에서도 하지마비 환자 한 분을 세워서 지금 걷게 하고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적인 자극이 신경의 활성화에 유의성이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쪽에서 신경을 좀 안정화시켜 주게 되면은 이쪽 부분에 예민했던 부분이 좀 안정화되면서 통증이 덜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게 방금 보신 이 영상에 방금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그 내용이 됩니다. 그럼 이게 단발로 잠깐만 가느냐? 아니에요. 단순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일단 이렇게 가라앉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어떤 뭔가 처치를 또 하게 되죠. 그게 저희 전기신경 치료의 다양성 측면인데 굉장히 다양하게 접근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또 하나 하고요. 도중에 또 방법을 좀 바꿀 거예요. 이걸 띄엄띄엄 가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전기신경 치료 방법인데, 자, 요거는 가볍게 여러분 보시기에 마사지처럼 보이는데요. 저는 뭐 환자분들이 좋아지기만 한다면 마사지가 아니고 마사지 할아버지라도 다 해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사실 이거는 마사지를 이용을 하긴 하지만 제 손에 지금 전기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적정한 강도가 있어요. 그 강도는 뭐냐면 근육 세포가 여러분 아프면 근육이 이렇게 엉겨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근세포 재배열하라고 이렇게 일정하게 다시 맞춰주는 거죠. 그게 머슬 셀 리어레인지먼트라고 그러는데 그게 학술적으로 지금 증명이 된 방법입니다. 대신에 좋은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강도와 몇 가지 조건값이 있어요. 그리고 간단하지만 테크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절대로 쉬운 게 아니죠. 이렇게 해주고 나면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제로 이 치료를 받아보고 나면요, 와 이거 되게 가볍다. 무지 가볍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까지 하고 난 결과를 중간 과정으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이건 뭐 네. 많이 다를 거예요. 네. 기분 좋았으면 좋겠고요. 네. 한 번 더 해볼게요. 손목만 올려보십시오. 하나, 둘. 힘 좋으신데?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길게 얘기해봐야 뭐합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거는 첫 번째, 오래 고생할 필요 없고 통증은 굉장히 쉽게 정리된다라는 거. 두 번째, 유지가 어렵다라는 얘기했죠. 유지 부분은 맨 나중에 설명할게요. 예, 그 다음에 원인은 여러 가지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인은 여러 가지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런 이유로 근육 스트레칭법, 뭐 무슨 운동 방법 얘기 나오는 거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도움이 되긴 하나 현실적으로 접근이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현실적으로 좋아진다는 거는 오늘 당장 개운해지고 오늘 당장 좋아지고 좋아진 게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는 방법, 그게 좋은 치료법이에요. 그래서 서둘러서 통증 치료를 병원에서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셔야지 되겠죠. 자, 잘 유지하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통증은 빨리 가라앉아야 되니까 그 부분은 병원에서 도움을 받으시고 통증이 빨리 가라앉으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조금 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덜 사용하는 방법은 일단 써보세요. 써보고 써봤더니 아파요. 그럼 줄이셔야지. 그게 덜 사용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절대로 보호하지 마십시오. 과보호하지 마십시오. 과보호함할수록 회복이 더뎌집니다. 이건 논문에 나온 얘기를 제가 짧고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과보하시고 안 쓰고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이거 자연스럽게 쓰셔야 되고요. 세 번째, 과사용. 많이 쓰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자동차 부품하고 달라서 얘는 부품 교환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 우리 죽을 때까지 써야지 됩니다. 근데 그렇게 쓴다고 봤을 때 닦고 조이고 잘 다듬고 해가지고 아껴 쓰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퇴행성 변화가 어차피 오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과사용을 하면 그게 빨리 오겠죠. 그러니까 많이 쓰시는 것도 당연히 안 되게 되죠. 과보호도 안 된다, 과사용도 안 된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자연스럽게 쓰시라는 얘기죠. 자연스럽게 쓰시는데 어떻게 쓰라고요? 조금 덜 쓰시는 겁니다. 얼만큼? 써봤더니 안 아플 정도만큼 쓰시는 겁니다. 그렇게 적용을 하시면서 기간은 3개월 정도만 지내보십시오. 그럼 분명히 좋아집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하고요. 대부분의 많은 환자분한테서 나타나는 피드백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좋아지고 많이 개운하고 여러분들 일상생활에도 문제가 없잖아요. 즐겁게 생활하십시오. 즐겁게 생활하시는데 대신에 나이를 먹는다는 건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또 한 번 무리하잖아요. 무리하게 되면은 또 다시 아플 수 있어요. 그때 또 어떻게 해요? 서둘러서 통증 치료를 하는 거예요. 빨리 치료한다. 빨리 치료하고 똑같이 덜 사용한다 하면서 덜 사용하고 과보호 금지, 과사용 금지, 일정 기간 기다려준다. 그 정도만 꾸준히 해 나가시면은 그냥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뭐 아플 때마다 막 겁이 많이 나셔가지고 여러분 막 주사 맞고 어떤 경우 수술까지 하고 오시는 분도 있는데요. 저는 그걸 판을 크게 키운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렇게 안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무수히 많은 환자를 보면서 느낀 결과입니다. 여러분 너무 애끓이지 마시고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전기신경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전기신경치료학회라고 검색을 해보시는 겁니다. 검색을 하시면 웹사이트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WCN이 코리아라고 써 있어요. 이쪽에 들어가시면 돼요. 회원가입을 해야지 되는지 모르지만 여기 보시면 왼쪽에 서울,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제주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병원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지금 보고 계신 걸 만약에 컴퓨터로 보신다면 훨씬 더 찾기 쉽습니다. 여기서 하단 게시자 이름 있죠. 게시자 이름을 클릭하십시오. 들어가시면 유튜브 상에 저희 학교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상단 이미지 하단에 보면 전기신경치료학회라고 조그맣게 써 있어요. 여기 클릭하면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휴대폰으로 찾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WCN 코리아라고 써 있죠. 이거를 찾으시면 되는데 자막으로 저희 그 카페 주소를 올려놔 드릴 테니까 카페 주소를 클릭하셔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참고로 전기신경치료는 적용하시는 선생님의 숙련도에 따라서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전기신경치료의 효과적인 면에 대한 가장 기준은 사실 제가 됩니다. 혹시 치료하다가 안 되면 번거롭더라도 제가 있는 병원에 한번 오시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만약에 오시게 되면 여러분들 몸 상태에 가장 맞는 좋은 치료 접근법을 제가 잘 정리를 해서 그 치료 접근법 그 자체를 여러분들이 계시는 지역에 가장 가까운 선생님 병원을 소개해 드리면서 치료법까지 같이 좀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셔도 될 겁니다. 건강하십시오.